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전 모의고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4주 과정이고요. 이제 다음 달이죠. 시험이.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는 좀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진도 나가는 거는 나가는 대로 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이론서 있죠. 이론서 문제 꼭 반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론서 문제 특히 강조할게요. 그거 반드시 반복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문제도 반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최소 2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예.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요, 이제 4주 과정이고, 총 10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문제 10회고요. 처음부터 지금 오늘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가요. 예, 근데 갈수록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저 후반부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갖다가 꽤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요. 이제, 보통 이제 합격선이 보통 한 85점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85점. 어렵게 나오면 85점. 쉽게 나오면 95점. 그 정도가 돼요. 예, 그걸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 이론서 문제 반복하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 이제 pH 3인 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pH가 수소 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록으로 치환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전부 다 0.001이야. 즉, 얼마입니까? 전부 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이놈을 갖다가 록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pH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로그는 지수가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pH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지는 놈,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10의 마이너스 3승인 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 황산이라고 합시다. H2SO4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분명히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록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황산은 지금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수소이온이 2몰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는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요거는 pH 3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KOH 한번 보세요. KOH 역시 마찬가지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록으로 한번 치환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록으로 치환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3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뭡니까? 얘는 OH니까 즉 OH-의 농도를 마이너스 록으로 치환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pH 3이 아니라 POH가 3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POH가 3이 나와. 그래서 pH 더하기 POH는 14가 나오니까 지금 2번은요, pH는 1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얘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3승 아세트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얘는 뭡니까? 얘는요, 강산이 아니라 약산이야. 강산 같은 경우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100% 이온화가 돼서 수소이온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약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있어봤자 수소이온 농도는 굉장히 소량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아세트산에서는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pH가 3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얘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브로민 같은 경우는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HBr 강산이죠? 17쪽에 수소이온이 붙어 있어. 물론 HF는 약산이야. 그렇지만 HCl, HBr, HI 얘들은 전부 다 강산입니다. 강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HBr 같은 경우는요. 얘는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001 몰 농도의 HBr 브로민화 수소 얘가 바로 pH 3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죠? 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잘 봐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입니다. CS2의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1번이 맞으니까 시험 볼 때 1번이 맞으니까 바로 찍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그죠? CS2가 지금 현재 뭐예요? 탄소에 16쪽 2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우리 뭐 떠올라야 되죠? 탄소에 16쪽 2개, CO2 생각하면 되는 거지. CO2가 직선형이니까. CO2가 직선형이면 CS2 역시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정답이야. 그 다음에 HCl의 끓는 점은 요거는 말로 합시다. HF의 끓는 점보다 높다.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 FH, NH, OH 그죠? 얘들이 직접 붙어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F는 수소결합 물질이니까 끓는 점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HF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 SiO2와 CO2의 결정 구조는 같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비금속 간의 공유결합이에요. 그죠? 근데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 결정이 있고 원자 결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분자 결정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체가 되었을 때 분자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분자 결정이야. 그죠? 그 다음, 원자 결정은 뭡니까? 원자가 강력한 공유결합만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얘는 분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이 탄소가 공유결합만으로 끊임없이 쫙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원자 결정이야. 근데 CO2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CO2가 연결돼서 공기 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기체가 되었을 때 분자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CO2가 바로 분자 결정이야. 그죠? 근데 원자 결정은 뭐냐면 분자 개념이 없이 원자가 강력한 공유결합만으로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원자 결정이 뭐냐면 탄소, 다이아몬드와 흑연.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Si, 실리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SiO2, 유리, 수정. 얘들이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SiO2 그래서 이 분자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iO2가 그죠? 규소 하나에다가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얘 분자 개념 없이 얘 전부 다 공유 결합만으로 끊임없이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 결정은 우리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단히 높다 그랬죠. 유리 안 녹잖아. 그죠? 유리 웬만하면 안 녹죠.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 결정은 요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결정 구조가 같다.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NaCl의 녹는 점은 NaF보다 높다. 여러분들 NaCl이 뭡니까? 이렇게 되고 NaF는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 뭡니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Na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 이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뭡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끊어지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야. 즉 전하를 띤 입자들 간의 결합력이 끊어지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죠.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전하를 띤 입자들 간의 결합력 뭡니까? 쿨롱의 힘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하량의 곱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커지는 거죠.
결합력이 커지면 그 강한 결합을 끊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해줘야 된다. 녹는 점과 그죠?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해야죠. 결합력이 강하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합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대단히 높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보면 일단 변수가 두 개잖아요. 전하량의 곱, 거리 이렇게 변수가 두 개니까 변수를 갖다가 일정하게 맞춰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일정하게 맞춰둔다는 얘기가 뭐냐면 변수가 두 개니까요. 한 개는 일정하게 맞춰주면 너무나 좋다는 얘기야. 물론 틀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가 되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들은 전하량의 곱은 똑같아. 그래서 전하량의 곱이 똑같으니까 얘들은 거리만 가까우면 결합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거리가 누가 지금 더 가깝습니까? NA는 똑같아. 근데 F는 2죽이고 CL은 3죽이니까 그죠? NaCl의 거리가 더 멀잖아요. 되나요? NaCl의 거리가 더 멀다. 그래서 NaCl보다는 NaF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NaF의 결합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NaF가 결합력이 커지니까 녹는 점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NaF가 더 높아야 되겠죠. 이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문제는 쉬운데 2, 3, 4번 보기가 좋아서 특히 3번 보기. 아시겠죠? 네, 3번입니다. 한 분자가 얘 지금 딱 보면 지울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지워야 되겠죠. 한 분자가 완전히 연소가 되었을 때 생기는 CO2는 두 분자이다. 그러면 반드시 탄소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지금 메테인과 프로페인은 제껴버려야죠. 메테인은 CH4니까 탄소가 한 개야. C3H8, 프로페인은 탄소가 세 개죠. 그죠? 얘들은 지워버려야지.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에테인과 에탄올 두 가지가 남아있잖아. 근데 에탄올은 뭐예요? C2H5OH야. 물도 OH가 직접 붙어 있고 그 다음 에탄올도 OH가 직접 붙어 있으니까 얘들은 두 개가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가 굉장히 친하다. 물과 너무나 잘 섞인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알코올은 물과 잘 섞인다. 탁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어야지. 그죠? 맞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얘들은 에탄올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으니까 얘도 제껴버려야죠. 그래서 남은 거는 뭡니까? C2H6가 되는 거야.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으면 전부 다 무극성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으면 얘들은 모두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으면 전부 다 무극성이다. 네. 2번 정답이죠. 네, 4번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밀도가 제일 큰 거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도, 압력이 나와 있고 밀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바로 이제 대충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정확하게 좀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온도, 압력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밀도를 묻고 있으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분자량과 밀도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쯤 되면 머릿속에 딱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PV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PV는 nRT. 여기에서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RT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분자량은 뭐가 됩니까? PV분의 질량 RT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분의 DRT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죠? 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 구하는 공식 요거 두 개죠. 네, 아시겠습니까?
이건 묻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거 누굽니까? 지금요, 분자량과 밀도가 지금 나와 있잖아. 온도, 압력이 나와 있고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분자량과의 관계를 생각해 줘라,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뭐가 되니까 R은 상수니까 됐고요. 온도 일정, 압력 일정이잖아. 0도씨 1기압이니까. 그래서 온도, 압력 일정이니까 밀도가 제일 큰 기체란 얘기는 분자량이 제일 큰 기체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량이 제일 큰 기체, 얘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SO2지.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거야. 네. 뭐 1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합시다. 말로 할 수 있는 건 말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죠. 에너지 변화가 제일 큰 거 누굽니까? 일단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제일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해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원래는 올라갈수록 껍질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어. 그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에너지가 지금 누가 지금 더 크냐 이렇게 물으면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에너지가 누가 지금 제일 더 큽니까? A가 더 커야지. 어찌됐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더 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에너지는 A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동수 역시 A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파장은, 진동수는 A가 더 크다, 파장은 B가 더 짧다. 파장은 A가 더 짧다. 그래서 부등호 표시는 이와 같이 나오면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6번은요, 이 정도 화학식은 조금 알고 있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입니다. 완전히 연소가 된다. 연소가 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금속이 완전히 연소가 되면 산화물로 바뀌는 거죠. 요게 마그네슘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마그네슘을 완전 연소시키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돼. 그때 12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요 식대로 따라가 보면 되는 거지. 2몰 연소가 되려면 1몰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그러면 지금 마그네슘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마그네슘 2몰의 질량이 얼마예요? 48g이야. 산소 분자량은 32g이죠. 48g이 연소가 될 때 32g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같이 12g이 연소가 되려면 몇 g이 필요하냐, 얘를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가 필요합니까? 4네 4. 그래서 얼마일까요? 4배니까 얘는 8g이 필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나오는 겁니다. 7번도 뭐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줄을 이루는 거죠. 7번 같은 이성질체 문제는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성질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 광학 이성질체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다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정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칼륨이 나와 있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코발트입니다. NH3, 그 다음에 2가 되고 Cl4, 요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뭐냐면 산화수를 갖다가 한번 구하고 기하이성질체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죠. 기하이성질체 얘기했을 때
M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제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으면 A2, B4 이와 같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으면 이걸 다시 한번 쓸까요? M, A2, B4 이렇게 M은 중심금속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A2, A하고 B가 리간드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M, A3, B3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얘는 기하 이성질체가 두 개다. 아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기하가 두 개예요. 지금 얘가 암모니아가 2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4니까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A2, B4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기하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중심금속의 산화수가 얼마가 나올까요? 중심금속의 산화수 여러분들 암모니아는 중성화합물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심금속의 산화수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 얘가 전체가 한 덩어리야. 배유화합물이. 그러면 얘가 K 플러스가 되고 이놈은 이놈은 마이너스 1가가 돼야 되겠죠. K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이와 같이 됐으면 코발트가 나와야 되겠죠. 뭡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 배위화합물 전체의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염소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4개니까 마이너스 4야.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코발트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금속의 산화수는 얼마냐 하면 플러스 3이 나오고요. 기하 이성질체는 2개가 되는 겁니다. 2번 정답이죠. 평면구조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화합물을 딱 보고, 무슨 구조다, 무슨 구조다, 무슨 구조다,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론반 할 때, 최소한 한 3번 정도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NCl3입니다. NCl3. 얘는 뭡니까? 아류작 했을 때, 15족에다가 17족 3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1족과 17족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삼각뿔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중심금속,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달쌍이 있으니까 비공유 전달쌍이 공유 전달쌍을 밀어버려. 삼각뿔형이 돼야죠. 입체구조입니다. 그 다음 BF3는 뭡니까? BF3 이렇게 돼가지고 F 얘는 삼각형이 되는 거죠. 평면구조입니다. 네, 삼각형. 그 다음 H2S는 뭡니까? 수소에다가 16족 2개. 그러면 뭐가 또 돼요? 수소에다가 16족 2개. H2O도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H2O는 무슨 구조입니까? 얘는 구분형 구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H2S는 무슨 구조입니까? 구분형 구조가 되는 거야. 아류자까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 2개에다가 16족 하나. 얘들은 무조건 구분형이 돼야 돼. BeF2 같은 경우도 그죠? 뭐가 됩니까?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직선형이 나와야 되겠죠. 베릴륨 이렇게 해서 이놈은 직선형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베릴륨 2족에다가 베릴륨에 17족 2개가 붙어 있으면 BeCl2 역시 직선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예 그냥 그림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아류작들까지 그죠? NCl3가 삼각뿔이면 NF3나 NH3도 삼각뿔. 그 다음 H2S가 구분형이면 H2O도 구분형. 근데 H2O를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BeF2가 직선형이면 BeCl2 17쪽에 2개 붙어 있으니까 얘도 직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구분형, 직선형 얘들은 평면이지. 삼각뿔이 입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하여튼 뭐 작년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합격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이제 90점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야. 반복. 아시겠죠? 특히 이론서. 아시겠죠? 예. 극성 문제가 아닌 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극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극성은 비대칭이야.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닙니다. 그죠? 솔직히 이제 뭡니까? 극성이라는 얘기는 극이 생기는 게 극성이야. 그러면 비대칭 구조면 극이 생기니까 극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이 비대칭 구조가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무극성 문자는 뭡니까? 대칭 구조니까 극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게 바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극성 문자가 아닌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죠? 뭡니까? 극성 문자가 아닌 것은 무극성 문자를 다 찾아보란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극성 문자 아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뭡니까? 수소 하나에다가 17쪽 3개죠. 이렇게 돼 있잖아. 뭡니까? 1쪽과 17쪽은 동일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메테인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삼연체야. 입체 구조입니다. 일단 입체 구조면 여러분들 극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 아니 대칭 구조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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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또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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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게 대칭이야. 얘들은 비대칭이죠. 비대칭이니까 극이 생겨요. 왜 극이 생깁니까? 17쪽이 전자를 훨씬 더 잘 잡아당겨 수소보다. 그죠? 그럼 얘가 뭡니까? 전자를 잘 잡아당기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수소 쪽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비대칭이니까 극성이죠. 극이 생겨요. BCl3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BCl3나 BF3나 그죠? BF3나 BCl3나 얘들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대칭이에요. 극성입니다. 그 다음 NF3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삼각뿔이죠. 그죠? 얘들은 비공유 전해쌍이 공유 전해쌍을 밀어 제끼는 거야. 비대칭입니다. 극이 생기는 극성이에요. 그 다음에 H2S 뭡니까? H2O하고 똑같다. 대표적인 극성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무극성 문자는 뭡니까? 극성 문제가 아닌 거 무극성 문자는 BCl3 2번이 나오는 거야. 그죠? 맞나요? 예. 10번입니다. 몰농도예요. 몰농도. 여러분들 몰농도가 뭔데요? 몰농도. 몰농도 M이야. 그죠? 얘가 뭐냐면 용액 1리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바로 몰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몰농도를 묻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0.5몰과 그죠? NaOH 그 NaOH와 요 NaOH를 갖다가 섞어버렸어요. 섞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총 부피를 500ml로 바꾼 겁니다. 바꾼 게 아니라 500ml로 맞춰준 거야. 그죠? 그래서 요 고체하고 용액 NaOH 그 NaOH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섞어버리고 최종 부피를 500ml로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500ml 속에 몇 몰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 알고 있으면 몰농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한번 섞어 봅시다. 첫 번째는 나와 있네요. NaOH 0.5몰 너무나 좋다.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 0.5몰 농도짜리 100ml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놈의 몰수는 MV는 몰수가 되겠죠. MV는 몰수잖아. MV는 몰수인데 그때 부피는 리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0.5 곱하기 100ml니까 0.1리터. 그래서 얘는 몇 몰입니까? 0.05몰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됩니까? 얘가 0.05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얘가 뭐냐 하면 500ml에 결국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얼마입니까? 0.2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500ml 속에 0.2몰이면 1000ml, 1리터 속에는 얼마입니까? 0.4몰이다. 그래서 0.4몰 농도.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대표적인 농도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기도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갖다 응시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같이 다 시험 보거든요. 뭐 경상북도에 가서도 시험 보고 경상남도에 가서도 시험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경상남도 시험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시간이 많이 걸렸대. 그러니까 화학 푸는 데만 30분이 걸렸다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만점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기도하고 경상남도, 작년에는 경상북도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경상남도를 보면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죠? 요거는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조금 많이 해야겠구나. 그렇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복이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왔어요. CH4입니다. 5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 얘는 뭡니까? 5몰의 CH4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 여러분들 작은 수는요. 바로 앞에 놈만의 몰수야. 수소만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큰 수는 얘는 스케일이 크다 그랬잖아요. 탄소의 몰수도 되고 그 다음에 수소의 몰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소가 지금 몇 몰이 있습니까? 20몰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1몰이 6 곱하기 10의 23승이다. 그래서 요거 6 곱하기 10의 23을 곱해주는 겁니다. 120 곱하기 10의 23승계. 되나요? 이거는 정답이 3번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금방 풀어야 돼요. 네. 뭘 묻는 문제입니까? 마지막에 딱 보니까 부분 압력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부분 압력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부분 압력은 뭐다?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이다. 네, 요게 바로 부분 압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지금 뭘 갖다 구하라고 그랬냐면 네, 제논의 부분 압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압력 곱하기 제논의 몰 분율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압력이 얼마예요? 1560이야. 복잡한 숫자가 자꾸 복잡하게 나와. 문제는 쉬운데. 그래서 이 속에 지금 현재 제논의 몰 분율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몰 분율은 뭡니까? 전체 몰수분의 각 성분의 몰수. 여기서는요. 전체 몰수분의 제논의 몰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몰수가 지금 현재 다 더해 보면 2.65, 1.75, 1.5 얘들을 다 더해 보니까 5.9가 나와요. 5.9가 나오면 5.9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6으로 계산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 몰수는 6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논이 1.75가 되는 거야.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이게 한 455 정도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은 뭐를 체크해야 됩니까? 1번을 체크하고 나와야지. 그죠? 문제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 숫자를 갖다가 복잡하게 주고 그 다음에 보기에 숫자 간격을 갖다가 굉장히 작게 만드는 그런 추세야. 요새는요. 그래서 복잡한 그 숫자가 나오기는 나오면서 보기에 숫자 간격이 되게 이제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지 못해. 간격이 좁으니까요. 어쩔 때는 숫자를 갖다 그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썼나? 네,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요런 거는, 요런 게 이제 조금 짜증나는 문제가 되겠죠. O3, 그죠? 1.8몰의 O3에서 분자 개수는 당연히 1.8몰이야. 근데 0.6몰이죠. 0.6몰 O3에서 산소 원자의 몰수, 그죠? 산소 원자의 몰수. 똑같죠? O3, 0.6몰의 O3니까 산소 원자는 몇 몰이에요? 당연히 1.8몰이 나와야지. 3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0.5몰의 CaCl2, 0.5몰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하고 뭡니까? 1몰의 KCl, 둘 중에서, 그죠? 숫자가 지금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CaCl2 같은 경우는 2 플러스고 마이너스일까? K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수가 지금 똑같나요? 지금 CaCl2 염화이온은 2야 지금. CaCl2 1몰 속의 염화이온은 2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5몰의 CaCl2 속에는요, 얘가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CaCl2는 1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Cl-는 1몰입니다. 근데 1몰의 KCl 속에는 전체 이온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아니, 1몰의 KCl 속에 K 플러스도 1몰, Cl-도 1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몰의 KCl 속에는 K 플러스 1몰, Cl-1몰이니까 전체 이온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몰이 나와야지. 이건 틀린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0.5몰 농도 1리터의 NaCl 속에 존재하는 Na 플러스의 개수. MV는 몰수니까, 그죠? 얼마입니까? 얘는 0.5몰이야. 0.5몰의 NaCl 속에 존재하는 Cl-Na 플러스의 개수가 되어 있네요. Na 플러스의 개수 어떻게 구하나요? 1몰의 NaCl 속에 Na 플러스는 1몰이 있습니다. Cl-도 1몰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0.5몰의 NaCl 속에는요, Na 플러스도 0.5몰, Cl-도 0.5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Na 플러스는 당연히 0.5몰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 지금 얘하고 37.25g 속에 존재하는 NaK 플러스의 개수입니다. g이 나왔어요. g이 나와 있고 문제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몰수를 갖다가 구해줘야 됩니다.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37.25g은요. 지금 KCl의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74.5예요. 74.5가 K 플러스 KCl 분자량, 화학식량, 1몰의 질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몰수는 얼마입니까? KCl의 몰수 74.25분의 37.5분의 37.25 해서 0.5몰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도 0.5몰이야. 그래서 0.5몰의 KCl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0.5몰 속에 존재하는 K 플러스의 개수, 얘도 역시나 0.5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두 개는 똑같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4번이 뭡니까?
SO3 3.7g의 몰수는 C2H4 에텐의 1.9g의 몰수보다 작다. 아, 이거는요, 계산해줘야 돼. 도리가 없어요. SO3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SO3는요, 분자량이 얼마냐면 80이야. 80분의 3.7 이놈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이것도 대충 계산해야 돼요. 0.046몰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C2H4는요. C2H4 얘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지금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8이야. 28분의 얼마가 돼요? 1.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얼마입니까? 0.067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봐도 28분의 1.9가 더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요, 얘를 보고, 그죠? SO3까지만 구하면 C2H4는 몇 몰이다. 이게 이제 대충 눈에 보여.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맞죠? SO3의 몰수가 C2H4의 몰수보다 작다. 요거 4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이에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연습을 해줘야지 1분 내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농도를 변화시키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다음 중에서 변하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농도가 빨라지면 속도는 빨라져요. 농도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집니다. 근데 두 번째, 속도 상수는 반드시 뭡니까?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틀렸죠? 그 다음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얼마예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반감기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차, 2차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0차도 했어요. 그러니까 0차, 1차, 2차 해가지고 적분 속도식과 반감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반응의 반감기가 얼마냐면 K분의 0.693이 나와. 그 다음에 잘 나오는 2차 반응의 반감기는 뭐냐면 K, A 제로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농도가 2배가 되면 반감기는 2배, 그죠? 반감기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1차 반응이니까 K분의 0.693이야. 전부 다 상수잖아요. 그죠? 상수분의 상수면 1차 반응은 반감기가 일정해야지. 농도를 변화시켜봤자 반감기는 일정합니다. 반감기는 항상 일정한 게 1차 반응이야. 둘 다 안 변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은 뭐냐면 속도 그래프네요. 이렇게 나와. 속도 그래프. 속도가 되고 얘는 분자수가 되겠죠. 기체 분자수가 된다. 그때 얘가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지. 얘가 얼마입니까? 200K. 얘는요 600K. 얘는요 1000K.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야. 봅시다. 지금 기체가 확산돼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200K부터 한번 보면 같은 온도인데 지금 속도 분포가 다르겠죠? 그죠? 분명히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만큼 속력을 가지는 입자가 이만큼 있고, 그죠? 이만큼 속력을 가지는 입자가 이만큼 있어요. 그죠? 속도가 천차만별이야, 지금. 왜 그렇습니까? 기체가 확산돼서 나갈 때 충돌을 많이 해서 확산돼서 나가면 속도는 느려져. 충돌을 적게 하면서 확산돼서 나가면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포는 어떻게 된다? 천차만별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온도를 갖다가 높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무질서해지는 거야. 무질서해지면 분포가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지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분포가 넓어지는 거야. 됐죠?
같은 몰수, 같은 개수인데 분포가 넓어지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은 온도, 아니 같은 몰수인데 분포가 넓어지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평균 속력을 가지는 분자수는 200K일 때가 가장 많다. 평균 속력을 요 위쪽, 그죠? 요 정중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가지는 입자수는 200K일 때가 이만큼이야. 600K일 때는 얼만큼입니까? 600K일 때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보기 힘들어진다. 1000K일 때는 얼마입니까? 평균 속력 가지는 입자수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Y축이 입자수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 속력 가지는 입자수는 200K일 때가 제일 많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200K일 때가 가장 작다. 맞아요. 왜?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온도에만 비례한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커지고요. 온도가 낮으면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2번도 맞고요. 확산 속도는 600K일 때가 200K일 때보다 항상 크다. 이거는 늘상 보는 복이야. 그래서 뭡니까? 600K가 돼도 충돌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확산돼서 나가면 당연히 200보다는 속도가 느린 놈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얘는 그래프를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 빈도수를 가지는 분자수는 1000K일 때가 가장 작다. 최대 빈도 역시 얘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빈도. 그죠? 최대 빈도. 요 가운데. 평균 속력을 가지는 분자수나 최대 빈도수를 가지는 분자수나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누가 지금 제일 많습니까? 200K일 때가 제일 많고요. 누가 지금 제일 작아요? 1000K일 때가 제일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늘상 보는 보기. 16번입니다. 아세트산에다가 그죠? 뭡니까? NaOH를 섞었을 때 pH를 구해봐라. 얘를 갖다가 딱 보니까 아하 이거 완충용액의 pH구나.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약산과 강염기를 2대1의 비율로 중화 반응을 시키면 pH하고 pK가 똑같은 완충용액이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재작년부터죠. 이제 보통 재작년부터 약산과 강염기의 비율을 2대1로 반응을 시키지 않고, 그죠? 뭐 이제 4대1이나 아니면 1대2나, 1대1은 안 되죠. 예? 4대1이나, 그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pH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pH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pH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약산과 강염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시키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은 뭐냐면 요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되겠죠. 요게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완충용액이 된다. 식으로 표현하면 CH3COH하고 CH3COO- 됐나요? 요게 마이너스다.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의 짝염기 얘들이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얘는 완충용액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면 봅시다. 일단 중화 반응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처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반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제 평형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완충용액의 pH 구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pH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pH 구하는 공식을 먼저 한번 써보면 pH는 뭐예요? pK 더하기 뭡니까? 로그 약산분의 약산의 짝염기 얘가 바로 pH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넣어봅시다. 지금 아세트산이 1몰 농도 1리터가 돼 있어요. LV는 몰수니까 얘는 1몰이 되겠죠.
중화 반응은 몰수를 시켜준다는 거 알고 있죠? 분명히 반드시 몰수를 시켜줘야 돼. 중화 반응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NaOH 10g이 몇 몰입니까? 당연히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야. 거기다가 질량을 갖다가 40분의 10을 하면 0.25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세트산 1몰과 NaOH 0.25몰을 갖다가 반응을 시키는 거야. 당연히 몇 몰? 4대 1의 비율로 반응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완충유액의 pH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이제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1대 1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0.25. 0.25가 반응을 해서 얘가 0.25가 생기는 거예요. 중화 반응에서 사라지고 없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세트산은 얼마가 남습니까? 0.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은 0.25가 되는 거야. 동시에 존재하기는 동시에 존재하는데 약산과 그 약산의 짜겸기가 똑같지 않죠. 그죠? 그럼 직접 이제 우리가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네,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들 pK가 뭐냐면 K 값을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한 거야. 그러면 pK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로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K 값을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했어요.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얘를 갖다 구하면 얼마입니까? 지수가 정답이야. 마이너스 5가 정답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5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죠. 로그 2는 얼마입니까? 0.3이야.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pK는 4.7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죠. 보이죠? 예, pK는 4.7이 나오는 겁니다. 요 놈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줘야 돼. 얼마예요? 그러면 pK가 4.7이니까 4.7 더하기 얼마입니까? 로그 약산분의 약산의 짜겸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약산이 0.75고 그 짜겸기가 0.25가 나와. 3분의 1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요게 완충용액의 pH가 되는 거죠. 그죠? 얼마가 될까요? 이걸 갖다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4.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이 얼마예요? 로그에서 나누기는 빼기. 그 다음에 로그 1은 0이야.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3이 나와야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 3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로그 3이 얼마입니까? 0.47이야. 4.7에서 0.47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4.23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죠? 맞나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정답 1번입니다. 2차 이온화 에너지 순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나중에는 이제 바로바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2차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원자 번호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뭐가 됩니까? 주기율표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죠? 얘가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뭡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는 반대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4주기보다는 3주기, 3주기보다는 2주기보다는 1주기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합니다. 왜? 가다가 꺾이는 예외가 두 군데가 존재하니까. 물론 1주기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으니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1주기 같은 경우는 수소보다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2주기 같은 경우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2주기는요, 1주기보다는 이온 에너지가 작아야 돼.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2주기, 3주기 같은 경우는 가다가 꺾이는 부분이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1차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프 보는 방법 다 되겠죠? 리튬은 뭐예요? 전자 1구, 그죠? 전자 띄어내서, 전자 1몰 띄어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얘가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프는 이와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1차 이온 에너지거든요. 그럼 2차 이온 에너지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으로 한 칸씩 보내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씩 보내세요. 리튬 1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베릴륨이 되고 얘가 붕소가 되고 탄소가 되고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한 칸씩만 보내면 얘가 2차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지. 1차 이온 에너지에서 왼쪽으로 한 칸씩만 보내라. 이게 2차 이온 에너지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로 합시다. 리튬, 네온, 산소, 플로린, 질소, 붕소, 탄소, 베릴륨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꺾여도요. 꺾여도 얘보다는 얘가 더 커요. 아시겠죠? 꺾여도 요놈이 얘보다는 큰 값이 나와.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야죠. 그래서 2차 이온 에너지는 왼쪽으로 한 칸씩만 보내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여러분들 18번입니다. 수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l2가 돼 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4Cl이 나와. HCl. 이렇게 돼 있고 델타 H는 얘는 지금 보니까 발열이네요. 델타 H가 마이너스 92.3kJ이 나왔어. 이렇게. 그럼 당연하죠. 얘는 지금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발열 반응. 네. 그 다음에 1번을 보니까 역반응은 당연히 흡열이 돼야지. 정반응이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이면 역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이 된다. 그래서 요거 반응열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에서 에너지는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결합이 H2Cl2 4개의 결합보다 세다. 왜? 결합 에너지를 묻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는 뭡니까?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열 구하는 문제. 지금 얘는요. 반응열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 있어 지금. 반응열이. 근데 여러분들 결합 해리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이게 지금 반응 엔탈피야. 결합 해리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 구하는 방법 뭡니까? 델타니까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줘야 돼. 보통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줍니다. 근데 결합 해리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 구할 때는 앞에서 나중을 빼줘야죠.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의 총합.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를 갖다가 빼준다?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의 총합을 빼주는 거야. 됐나요? 아, 이 칸이 너무 부족하네. 요거 빼기 얼마입니까?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의 총합. 이렇게 하면 결합 해리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얘들만 처음에서 나중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의 총합에서 HCl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의 총합을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4개의 HCl의 결합 해리 엔탈피가 더 크다는 얘기야. 결합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됐나요? 예, 3번도 2번 맞네요. 그 다음에 액체가 생성이 되더라도 92.3이다. 예, 제가 이걸 좀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발열은 발열인데요. HCl이 지금 기체로 나와 있어. 그렇죠? 그때 얼마입니까? 92.3이야. 마이너스 92.3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체보다 액체가 더 안정하죠. 액체가 에너지가 더 낮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액체라고요. 그러면 액체가 되려면 뭡니까? 92.3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92.3일 것이다. 틀렸습니다. 92.3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몰당 약 23kJ의 열이 발생한다. 왜? 에너지는 크기 성질이야. 4몰이 생성이 될 때 마이너스 92.3이면 1몰이 생성이 될 때는 4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3.1이야. 됐죠? 그래서 약 마이너스 23.1의 열이 방출이 된다. 발생한다. 맞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기는 좋아요. 네. 1회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는 19번하고 20번입니다.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전자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올라가서 무한대 껍질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원래 무한대는 원자 밖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는 뭡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한 개 있을 때가 수소야. 그러면 전자를 원자 밖으로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분해 첫 번째 껍질, 바닥 상태는 첫 번째 껍질이거든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얘를 갖다가 구하면 원래 에너지 값, 각 껍질의 에너지 값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per 몰이다. 요게 이제 원래 정확한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시험도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이제 최근 추세예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a다. 됐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미지수를 써가지고.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첫 번째 껍질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껍질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껍질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a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한대 껍질은 얼마가 나옵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예요? 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예요? 전자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 얼마만큼을 흡수합니까? A만큼을 흡수해야지. 마이너스 A만큼 흡수하는 거 아니죠? A만큼 흡수해야지. 마이너스 A에서 0으로 갔으니까 얘는 A만큼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A분의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되나요? 네. 두 번째는요, 사실 전자 한 개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전자 한 개 질량입니다. 이거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전자 한 개 질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소를 갖다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수소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뭡니까? 수소는요. 지금 밑에 있는 숫자가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1개, 전자 1개야. 그러면 지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중성자가 없죠. 왜냐? 아래 위에 둘 다 1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야? 수소에서 1, 1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가 되는 거니까 곧 중성자는 없습니다. 즉 양성자 1개 질량이 수소 1개 질량이 되는 거야. 되나요? 됐습니까? 양성자 1개 질량이 결국 수소 원자 1개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갖다 한번 보면 양성자 1개 질량이 얼마가 나올까요? 양성자 1개 질량이 결국은 수소 원자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1몰이 현재 얼마가 나오냐면 1몰이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양성자 1개 질량이 곧 수소 원자 1개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그죠? 지금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니까 1g이 나오는 거야. 요게 양성자 1개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요거 됐습니까? 되나요? 얘가 양성자 1개 질량이 되는 거야. 그러시겠죠? 양성자 1몰이 질량이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수소 원자 1개는요. 밑에 있는 숫자가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야. 근데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인데 얘는 지금요. 중성자가 없어요. 즉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이 양성자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야.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이 양성자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 1몰은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고 1몰의 질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는 거야. 즉 양성자 1몰의 질량이 1g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 1몰의 질량이 1g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성자 1개 질량이 얼마일까요? 여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양성자 1개 질량. 1개 질량이라는 얘기는 요게 1이 나와야 되겠죠? 얘가 1이 나와야 돼. 1개 질량이면. 그러면 얘가 1이 나오려면 얼마입니까? 양변을 6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눠줘야지. 6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눠주면 요게 양성자 1개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양성자 1개 질량. 근데 전자 1개 질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는요.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의 184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1840분의 1 얘를 곱한 게 이게 전자 질량이 되는 거야.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뭐 0이라고 그래야지. 그죠? 이거 0이지. 전자 1개 질량은 0이야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0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얘는 뭡니까?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전자 1개 질량은 제로니까 결국 B 값은 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0이니까 그죠? 합은 마이너스 1,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예.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 예, 1시간하고 조금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20번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조금만 이따 갑시다.